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8회 굴착기 운전기능사 필기 예상 문제입니다. 이번 8회차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지문을 변경해서 복습 차원의 문제가 약 50%로 구성을 해서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 굴착기의 작업 장치 중 우드 그래플로 하기 좋은 작업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우드 그래플은 전신주나 원목의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 장치입니다. 2번을 보면 배수구 굴착 및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크럼쉘이고요. 3번 안반의 상하차나 쓰레기 수거 작업은 오렌지 클램프. 4번 전신주를 세우기 위한 기초 구멍 작업은 어스 오거를 사용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상부 롤러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상부 롤러의 기능은 트랙을 지지하고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한다입니다. 굴착기 하부 주행체에는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가 있죠. 하부 롤러는 굴착기의 전체 무게를 지지하고 상부 롤러는 트랙을 지지하고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트랙이 흙탕물 등에서 구동할 때 핀과 부싱 사이에 토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은? 정답은 2번 더스트 실이죠. 복습 차원의 문제인데요. 더스트 실은 트랙 구성품 중에 그림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트랙이 흙탕물 등에서 기동을 할 때 핀과 부싱 사이에 토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품입니다. 4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구성품 중 트랙 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사중 돌기 슈입니다. 사중 돌기 슈는 트랙 슈의 종류에 없고요. 슈는 지면과 직접 닿는 부분이고요. 종류는 단일 돌기 슈, 이중 돌기 슈, 삼중 돌기 슈, 습지용 슈, 고무 슈, 안반용 슈, 평활 슈, 스노우 슈 등이 있습니다. 각 슈별로 특성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무한 궤도형 굴착기에서 트랙의 장력을 조정하는 방식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너트식과 그리스식입니다. 트랙의 장력 조정 방법은 기계식 또는 너트식, 그 다음 그리스 주입식 두 가지가 있었죠. 정리한 내용은 복습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스프로킷의 마모가 빨라지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트랙의 장력이 팽팽할 때입니다. 트랙의 장력이 너무 과하면 상하부 롤러 및 트랙 링크의 마모가 빨라지고요. 스프로킷의 마모가 빨라지고 트랙 핀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자동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 작업 종료 후 주차 시에 유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시동 스위치의 키는 오프로 하고 다음 작업이 있으면 키는 그대로 둔다라고 했는데요. 시동 스위치는 오프로 하고 다음 작업이 있더라도 키는 빼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평탄하고 지반이 단단한 곳에 주차한다. 유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변속 레버는 P로 놓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한쪽 트랙만 조작하여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이죠. 피벗 회전입니다. 피벗 회전은 한쪽 트랙만 구동시켜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요. 1번의 스핀 회전은 좌우의 트랙을 서로 역으로 구동시켜서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은 스핀 회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작업 중에 기계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작업자가 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즉시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입니다. 기계 장치에서 이상한 소음이 날 경우에는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추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기계 작업 전에 점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과열 이상 여부는 작업 전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의 이상 여부. 이건 작업 전 점검 사항이고요. 2번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여부. 이것도 작업 전 점검 사항이고요. 4번 전조등, 방향 지시 등, 경보장치 등 이상 여부. 이것도 작업 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굴착기 작업을 할 때 안전 주의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경사지 작업 시에는 측면 절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측면 절삭을 하면 경사면이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굴삭기 작업 안전사항은 정리해 놓은 것을 필요하신 분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1번 경사지의 경우 10도 이상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급적 작업은 피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2번 일반적으로 신호수는 1인을 두고 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4번 한쪽 트랙을 들 때는 암과 붐 사이의 각도는 90에서 110도 범위로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도시가스 중압 배관 매립 시 배관의 직상부 상단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1번 배관 보호판입니다. 도시가스 보호판 설치 규정에 보면 중압 이상의 배관 상부에는 4mm 이상의 보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배관 보호판입니다. 13번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저압이라 함은 몇 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뜻하는가? 정답은 1번입니다. 0.1 메가파스칼입니다. 도시가스 압력 및 용어는 복습 차원의 문제인데요.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 중압은 0.1에서 1.0 메가파스칼 미만, 고압은 1.0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14번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에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된 경우 조치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굴착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시설 관련 기관에 연락한다입니다. 전기설비 굴착 작업 관련 내용인데요. 2번을 보면 시트를 제거하고 보호관이나 케이블 확인될 때까지 굴착한다. 이거는 부적절한 내용이고요. 케이블 표지 시트를 걷어내고 굴착한다. 이것도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죠. 4번 시트를 원상태로 다시 덮고 인근 부위를 굴착한다. 이것도 조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연소실에서 흡기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야 됩니다. 흡기 배기 밸브는 연소실에 흡기 배기 구멍을 개폐해서 공기의 유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을 제어하는 부품인데요. 밸브의 구비 조건은 열 전도율이 좋고 내열성이 크고 열에 대한 팽창률이 작고 고온 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1번 열 전도율이 좋을 것.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고온과 고압에 잘 견딜 것. 이것도 구비 조건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열에 대한 팽창률이 적을 것. 이것도 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엔진의 오일 펌프에서 토출되는 오일을 모두 여과한 후에 윤활부로 공급하는 방식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번 전류식 여과 방식입니다. 오일 여과기는 분류식과 전류식, 샨트식 또는 복합식이 있다고 했죠. 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토출된 모든 오일을 여과기를 통해서 완전히 여과한 후에 윤활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 전류식이고요. 1번의 분류식은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윤활부에 공급이 되고 윤활 작용을 완료한 후에 나머지 오일이 여과돼서 오일팬으로 되돌아가 가는 방식이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17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되는데 코어 막힘률이 몇 프로 이상이 되면 교환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 20%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방열기라고도 하고요. 코어 막힘률이 20% 이상이 되면 라디에이터 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운행 중인 엔진에서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엔진 출력 감소, 배기가스 흑색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에어클리너라고도 하고요. 엔진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생기는 먼지 등을 여과하고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흡입 효율이 저하가 돼서 연소가 불량해지고 출력이 감소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흑색으로 배출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엔진 출력 감소, 배기가스 흑색이 되겠습니다. 19번
기관의 소음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 배기소음을 줄여준다라고 했는데요.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서 배기소음을 줄여줍니다. 소음기는 머플러라고도 하고요. 배기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감소시켜서 배기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소음기 내부에 카본 등이 부착이 되면 배압이 높아져서 엔진 과열과 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번은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인다고 했는데요.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서 배기소음을 줄여줍니다. 2번, 배기가스의 압력을 감소시켜 배기소음을 줄여준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머플러가 손상되면 배기소음이 커진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디젤 기관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 인화점이 높을 것. 2. 척화성이 낮을 것. 3. 발열량이 클 것. 4.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척화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척화성이 높아야 됩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 압축 척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화점은 높아야 안정성이 있고 척화성은 높아야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척화성은 불이 붙는 성질이고요. 경유와 등유, 가솔린 등을 비교할 때 경유가 약 350도로 척화점이 제일 낮습니다. 척화점이 낮다는 것은 척화성, 불이 붙는 성질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디젤 연료의 연소 과정 중 불이 붙어 있는 실린더 내에 신기로 분사되는 연료가 화염과 만나 바로 연소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은? 정답은 3번, 직접 연소 기간입니다. 디젤 연료 연소 과정은 착화 지연 기간, 화염 전파 기간, 직접 연소 기간, 후기 연소 기간 4단계가 있죠. 여기서 직접 연소 기간은 불이 붙어 있는 실린더 내에 신기로 분사되는 연료가 화염과 만나 바로 연소되는 기간입니다. 정답은 3번, 직접 연소 기간입니다. 22번, 다음 중 예연 소실식 디젤 기관의 연소실 내의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방식은? 정답은 2번,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디젤 기관에 설치되는 예열 장치는 예열 플러그식과 흡기 가열식이 있는데요. 예열 플러그식은 연소실 내의 압축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예연 소실식과 와류식 디젤 엔진에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 예열 플러그식이고요. 1번의 흡기 가열식은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를 흡기 다기관에서 미리 가열해서 연소실에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3번,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노크 방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압축비를 낮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높게 해야 합니다. 복습 차원의 문제고요. 2번을 보면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노크 방지 방법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연소실 벽의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착화 기간 중에 분사량을 적게 한다. 이것도 디젤 노크 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아직 암기가 덜 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분사 펌프식 디젤 기관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이동 순서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순입니다. 분사 펌프식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는 연료 탱크의 연료를 공급 펌프가 흡입 후에 가압 토출해서 여과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분사 펌프에 공급을 하고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를 분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납산 축전지에 증류수를 자주 복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3번, 과충전되고 있어서입니다. 납산 축전지는 전해액이 부족하면 증류수를 보충해서 사용하는데요. 축전지가 과충전되면 물의 전기 분해로 인해서 전해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류수를 자주 보충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납산 축전지에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과충전되고 있어서입니다. 26번,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동안 방전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극판이 영구 황산납으로 변하게 되고, 황산납은 원래의 활성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지의 전기적 성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정답은 4번. 정류기이죠. 복습 차원의 문제인데요. 교류 발전기에서 정류기는 다이오드라고도 하고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어서 출력하는 기능을 하고 역류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자동 변속기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연료 효율성이 수동식 변속기보다 우수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식 변속기가 연료 효율성이 자동 변속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가 없이도 연속적인 변속이 가능하고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에 따라 기어비를 자동으로 변경하고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어 장치, 유압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클러치 페달 조작 없이 기어를 변속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수동 변속기에 비해 기어 변속 시 충격이 적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토크 컨버터, 유성 기어 장치, 유압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 장비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연료 장치의 구성품이고 연료를 연소실에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의 동력 전달 순서는 클러치식, 유압 조작식, 토크 컨버터식, 전동식 등이 있는데요. 동력 전달 순서를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력 전달 장치가 변속기,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 등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 클러치,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는 동력 전달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인젝터는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니라 연료 장치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 공기압이 적은 경우에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인데요. 유압 펌프의 벨트가 이완된 경우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고요. 조향 기어 박스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 이것도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고요. 3번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이것도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1번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 베이퍼럭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는 베이퍼럭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고요. 베이퍼럭 현상은 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해서 브레이크 계통이 과열되면서 브레이크액이 기화되어서 생긴 기포로 인해 유압 전달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제동이 잘 안 되는 현상이고요. 1번과 2번, 3번 브레이크 과다 사용, 유압 라인의 과열, 제동액 내부의 기포 발생은 베이퍼럭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2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의 휠 얼라이먼트에서 토인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조향 바퀴의 안정 방향성을 준다. 이거는 토인의 필요성은 아니고요. 휠 얼라이먼트 요소 중에 토는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모임 정도이고요. 토인은 직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켜주고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해줍니다. 1번 조향 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토인의 필요성이고요. 2번 바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4번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한다. 이거는 토인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작동유, 유압유 속에 용의 공기가 분리되어 기포가 발생할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은? 정답은 3번 공동현상이죠.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도 했고요.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정답은 3번 공동현상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유압 작동유가 과열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유압류가 많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작동류가 과열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유압류의 과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1번 오일 냉각빈이 오손되었을 때 유압류가 과열되는 원인이 맞고요. 2번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일 때 이것도 유압류 과열 원인이고요. 4번 작동류의 점도가 높을 때 이것도 유압류의 과열 원인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플런저는 회전 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요. 회전 운동이 아니라 왕복 운동을 합니다. 플런저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플런저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작동률을 흡입하고 다시 작동률을 토출해내는 것에 의해서 펌프가 작용을 합니다. 기어 펌프나 베인 펌프에 비해서 고압, 고속이 가능하고 효율이 우수하고 토출량의 가변 제어가 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면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 초고압이 가능하다, 가변 용량이 가능하다 이고요. 단점은 소음이 크고 가격이 비싸다, 흡입 성능이 나쁘다, 구조가 복잡하다 단점이 있습니다. 1번은 소음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는 유압 펌프의 특징인데요. 단점이고요. 2번 가변 용량이 가능하다. 플런저식 펌프의 장점이고요. 4번 기어 펌프에 비해 최고 압력이 높다. 이것도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셔틀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이고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는 5가지인데요.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또는 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또는 순차 밸브, 언로드 밸브 또는 무부하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시퀀스 밸브는 모두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37번 유압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넓은 범위에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유압 모터의 장점이 되겠고요. 유압 모터는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입니다. 유압 모터의 특징은 관성력이 작고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고 출력당 소형 경량으로서 큰 힘을 내고요. 신호 시의 응답이 빠르고 단점은 기동 시 원활한 운전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관성력이 크다고 했는데요. 관성력이 작고요. 2번 저속에는 적합하나 출력당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소형 경량으로서 큰 힘을 내고요. 3번 가동 시에도 운전이 원활하다고 했는데요. 가동 시에는 운전이 원활한 게 아니라 운전이 곤란합니다. 정답은 4번 넓은 범위에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38번 유압장치의 오일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이너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일을 배출할 때 사용하는 건 스트레이너가 아니라 드레인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오일 탱크는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작동률을 저장하는 탱크이고요.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켜서 온도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해주고 차폐장치, 경막을 설치해서 뜨거운 회성 오일이 직접 탱크 출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1번을 보면 오일 탱크 내부에는 경막을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켜 온도 상승을 완화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오일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한다. 이것도 오일 탱크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유압 기호 중 전동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모양이 전동기 모양이고요. M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공기 탱크이고요. 3번은 필터입니다. 그리고 4번은 원동기인데요. 원동기는 M자 표시에다가 사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번 다음 중 유압 회로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폐쇄회로죠. 폐쇄회로는 유압 회로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가 아니고요.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는 3가지인데 1번 미터인 회로, 2번 미터 아웃 회로, 3번 블리드 오프 회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41번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건설 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했는데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입니다. 건설 기계의 등록 말소 신청 기간은 멸실, 폐기, 반품,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요. 건설 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이고요.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입니다. 1번을 보면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건설 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까지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건설 기계를 멸실, 폐기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건설 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평시는 30일 이내,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5일 이내입니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일 때는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를 받으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어느 것인가? 정답은 1번이죠. 3톤 미만의 굴착기는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7톤 미만의 불도저라고 했는데요. 7톤이 아니라 5톤 미만인 경우에 18시간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번 5톤 미만의 지게차라고 했는데요. 3톤 미만인 경우에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4번 7톤 미만의 로더라고 했는데요. 7톤 미만이 아니라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2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인 경우에는 18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건설기계 조종 중 과실로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조종사 면허의 처분 기준은? 정답은 3번 면허 효력정지 60일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사망 1명일 때는 효력정지 45일, 중상 1명일 때는 효력정지 15일입니다. 문제 지문에서는 사망 1명, 중상 1명이니까 45일 더하기 15일을 하게 되면 면허 효력정지 60일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건설기계 구조 변경 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은 2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노면 표시 색채가 노란색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전용 차로 표시는 노면 표시의 색채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1번과 2번, 3번 중앙선 표시, 주차 금지 표시, 정차 금지 표시는 색깔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차로별로 색깔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양측방 통행표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쪽 방향으로 양측방 통행표시이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좌우회전 표시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입니다. 2번의 Y자형 교차로 표시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3번 이방향 통행 표시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48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내용과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 통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입니다. 49번 비가 내려 도로에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 얼마를 감속 운행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입니다.
감속 운행 기준은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이 있다고 했죠. 비가 내려서 도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는 100분의 20 감속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4번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신호등 색깔이 황색 등화로 바뀌면 신속히 좌회전해서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특수건설기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할 때 긴급 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이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긴급 자동차, 2번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3번 우편물 자동차는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3번 특수건설기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52번. 다음의 주소정보시설 표시판의 종류 중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이 되겠고요. 2번. 황색 또는 갈색 계열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국가유산용 또는 관광용 건물번호판입니다. 3번은 일반용 건물번호판이고요. 4번은 기초번호판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산업안전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인간 존중의 조직 분위기 조성. 이거는 산업안전교육의 목적이 아니고요. 산업안전교육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1번과 2번, 4번. 표준 작업 절차의 숙달, 위험 요소에 따른 대처 능력 학습, 작업에 대한 주의력 증대. 이 세 가지가 산업안전교육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안전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외관이나 디자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안전보호구는 눈에 잘 띄는 색상,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1번. 품질이 양호하고 작업하기 편해야 한다. 적절한 내용이고요. 2번. 사용이 간편하고 손질이 편해야 한다. 2번도 적정한 내용이고요. 3번. 착용이 용이하고 보호 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이것도 안전보호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 산업 현장에서 화학 물질을 다룰 때 착용해야 하는 도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내화학 장갑입니다.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 약품을 다룰 때는 내화학 장갑을 착용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중 방독 마스크 착용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는? 정답은 3번. 지시표지이죠.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등이 있고요. 방독 마스크 착용은 지시표지가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귀마개 착용입니다. 그림 모양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귀마개 착용이고요. 2번의 방독 마스크 착용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 모양이고요. 2번의 방진 마스크 착용은 가운데 그림이고요. 안전모 착용은 오른쪽 하단 그림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벨트 취급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벨트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는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쉬운 문제이지만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벨트를 정지시킬 때는 동력을 차단하고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번. 벨트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벨트를 교환할 때는 회전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벨트에 기름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도 안전유의사항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작업장의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해머 작업 시에는 손 보호를 위해 장갑을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이죠.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연삭 작업, 해머 작업,
정밀 기계 작업, 드릴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이고요. 1번 기계 청소나 손질을 할 때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한다. 적절한 내용이고요. 3번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인화성 물질 위험 장소에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전기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물을 뿌려 열을 낮춘 후에 진화를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요. 전기 화재 시에는 물을 뿌리는 건 감전 위험이 있어서 위험한 방법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소화 작업 전에 전기를 먼저 차단한다. 3번, 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할론가스 소화기를 사용하여 전기 절연성을 유지하며 소화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8회차 예상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굴착기 운전 기능사는 난이도가 낮아서 8회차까지만 학습해도 충분합니다. 학습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